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저희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해운솔루션의 이성우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제프리스가 증시 더 빠진다라고 경고를 내놓으면서 방어주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은행입니다. 제프리스가요, S&P 전망치를 기존에 높게 봤거든요. 6,000에서 5,3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관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위험 프리미엄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기업들의 낮은 EPS 성장률을 근거로 됐습니다. 지금 제프리스뿐만 아닙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S&P가 연말에 5,2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월가에서 계속된 경고음 나오고 있고요. 이게 투자 심리를 조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지금 기업들도 그 가이던스 제시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애널들도 정확하게 TP를 못 낼 것이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볼 만한 지표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월가에서는 좀 비관론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떤 쪽이세요?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 특히나 수출 관련했을 때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예시가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뭐 환율에 대한 효과 때문에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분기 이후의 실적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결국 목표 주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마다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 어떤 품목에 어떤 관세를 적용할지가 모르니 기업들 역시도 좀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증시에 대한 대다수는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보게 되었을 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뭐 리츠라든지 음식료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경기에 대한 침체라든지 이런 흐름들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표적인 내수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출주에서 내수주로 옮기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기는 하나 지금 증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너무나 다르고, 관세가 이제 자동차를 예시를 들면은 언제는 또 이제 관세한다 했다가 또 이제 유예하겠다고 시사했다가 근데 실제로 진행은 한 것도 없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좀 피난처를 내수 쪽으로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통신이라든지 뭐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는 강할 수가 있으나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피난처 역할 정도로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방어주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선택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노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다, 나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나 혹은 10년 이상 좀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츠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리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 그리고 리츠주들이 보통 고배당주입니다. 수익을 내면은 거기에서의 90% 이상을 배당금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배당 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리츠주들로 많이 세팅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성향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음식료 섹터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이제 배당을 보고 장기로 내수를 좀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통신이라든지 혹은 리츠 종목군들, 배당 성향이 좀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배당과 경기 방어의 특성이 그러니까 재조명되는 거죠. 네,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차선책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선호도에 따라서 뭐 리츠도 가거나 뭐 음식료나 뭐 통신이나 이런 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식료 강하고요. 그 다음에가 통신이고, 그 다음에가 바로 전기가스가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장은 정말 톡톡히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어주들이 이제 다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정호 팀장님, 저희 김시은 팀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막 시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성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방어주 안 할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불안한 증시 전망 속에서 방어주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관세 전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나 볼 경우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라고 봤을 땐 이때까지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반등세가 더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 종목 같은 섹터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보여줬고, 증시가 반대로 반등이 나올 때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장을 또 돌이켜 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나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가스나 석유나 이런 부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차츰 어느 정도 유지를 되면서 올라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통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악재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섹터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라고 본다면 경기 방어주 때문에 오르는 거냐? 아니다.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악재가 해소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수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경기 방어주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 어떻게 수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기 방어주가 이제는 조금 더 퇴색이 되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가 최선호주나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 방향에 대해서는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상관없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네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반등이 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경기 방어주보다는 빅테크 유지나 아니면 기존에 강했던 조선, 방산 유지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방어주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지난주만 해도 하나그룹주 몰아가지고도 추선주를 주셨기 때문에 주도주는 주도주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고 뭐 방어주가 다 메리트가 없는 거는 아니겠죠. 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삼양식품, 오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정호 팀장의 선택지 보겠습니다. 의견 일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삼양식품으로 의견 합치가 돼서 저 얘기 더 심도 깊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양식품이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네요, 김시은 팀장님. 뭐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음식료 섹터가 저희의 이제 가장 최선호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음식료 섹터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결국 지금 자금 같은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 그런데 음식료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잘 움직이고 있고, 내수가 강한 기업들 역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또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는 쪽은 무엇인가라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그래도 잘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분들, 환율 효과로 인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다음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또 내수를 잡는다라는 명목으로 음식료 섹터의 이제 가격을 제한시킨다면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또 불리할 수가 있어요. 타격이 있겠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전히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입 효과에 따른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편입 기대감 높은 기업이 삼양식품 하나시스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MSCI 같은 경우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보통 편입 이후보다는 편입 전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고가 경신이 되고 있는데 100만 원 돌파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물대를 맞게 되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고점주라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고점이다 보니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5일선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황제주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충분히 100만 원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 위쪽에서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이정훈 팀장님, 삼양식품이 100만 원을 또 찍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또 기회를 놓쳤나? 너무 늦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아니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 자체가 경기 방어주로 엮이는 것보단 수출주로 엮이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증시가 많이 빠질 때도 어느 정도 빠졌지만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 다 아직 반등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지금 최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수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출의 비중이 많은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이 라면 같은 경우가 되게 민감하게 물가에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얼마 전에 농심에서 가격이 인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이 반대로 호재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했던 부분도 뭐냐면은 라면 값을 올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라면 업종에서는 수출로 타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수출할 경우에는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누가 제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지금도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100만 원 넘고 120만 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약간의 액면 분할 이나 이런 이슈도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슬슬 또 액면 분할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의 황제주들이 그런 네. 절차를 많이 밟았기 때문에요. 120만 원 정도까지 TP 보던데, 네, 팀장님은 어떤 쪽까지, 어느 만큼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120만 원까지 전망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120만 원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115만 원 정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끝까지 수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거기서 더 큰 하락이 나올 경우에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수익은 낮을지 몰라도 조금 더 먼저 빨리 팔면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11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가 됐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쪽도 레포트 앞에서 많이 쏟아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격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업하는 쪽에 있거든요. 바로 K뷰티입니다. 일단은 단가가 낮아가지고요. 만약에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 유리할 거다. 워낙에 제품 질도 좋고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ODM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미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시장도 더 열릴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많다라는 부분 언급되고 있고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예뻐지는 것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욕심을 낼 것이기 때문에 기술력 굉장히 좋잖아요. 또 K의료기기 이쪽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호황세를 이어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이쪽에 대해서 맞죠? 네. 네, 지금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이제 앞서서 예뻐지는 거에 비용을 계속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유튜브 광고를 보면 단가가 안 낮아지는 게 뷰티와 IT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미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QOQ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화장품을 보게 되었을 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10대가 쓰는 브랜드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약 40% 정도 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질이 또 안 좋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기초 화장품도 그렇고 선크림도 그렇고 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특히나 이제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림성이라든지 혹은 백탁 현상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쪽에서 선호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안 좋아도 이제 QOQ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내가 진행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ODM 기업들 혹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내수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다만 지금 3월 이제 외국인 의료 관광에 대한 횟수를 비중을 보시면 피부과 비중이 점점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금 체감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의 비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또 5월달 같은 경우엔 초반에 중국에 이제 여행 가는 시즌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뭐 써마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가격이 또 저렴한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서의 이제 내수 같은 경우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통 내수 비중이 좋은 쪽이 원택이라든지 클래시스가 좀 대표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도 내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하고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전혀 흔들림 없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당연히 이유 있는 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미인주로 등극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세요? 이정호 팀장님도요? 이쪽이요?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보다 미용 의료기기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한한령 해제나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계속적으로 고점을 찍어줬던 모습세가 언제였냐면 2월 달에 나왔었던 5월 달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차트도 다시 한번 움직여주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쪽이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 브랜드가 대박이 나고 어쩔 때는 이 브랜드가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은 올라갈 때만 딱 숟가락만 얹혀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실적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미국 등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흥 국가를 개척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화장품이 정말 잘 나갔을 때 그때까지도 수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기기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쪽은 고마진 구조가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기만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까지도 계속적으로 팔아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나오는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은 이제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코로나 이전이 어떻게 보면 저정성기 시대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APR이 아마존에서 매출 6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도 접했고, 뭐 뉴욕 전광판에도 APR 광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보다는 트렌드에 덜 민감하고 마진이 높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소모품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의료기기를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정호 팀장의 시각까지 남자의 시선에서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종목 궁금합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신 팀장은 한국콜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네, 거의 신고가 근접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정호 팀장은 미용 의료기기에 주목했죠. 네, 클래시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콜마가 조금만 더 가면은 신고가에 도달할 것 같은데 추세가 좋네요. 네. 네, 저는 충분히 전고점 뚫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1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치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기관과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가 바닥권에서부터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렇다고 해서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성수기 효과라는 게 있어서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자외선 차단제 쪽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미국 신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으니까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공장을 만들면서 이제 팔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수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이라든지 볼륨 확대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함께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가 사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게 맞긴 합니다. 보통 트렌드에 대한 주기가 뭐 빠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ODM 쪽,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트렌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까 저는 ODM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또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덕이신 팀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화장품을 다 써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나오면 더 좋은 게 있어 하면서 계속 트렌드 따라가면서 바꾸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이제 ODM이 정말 제대로 된 수혜라고 보셨는데 어느까지 그러면은 자체적인 고점을 높여나갈지가 궁금합니다. 목표가 잡아주세요. 저는 충분히 목표가 같은 경우엔 8만 원 라인대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시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약간 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6만 8천 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적으로는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에 진입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가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클래시스가 목표 주가 상향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정훈 팀장님. 네. 클래시스를 왜 선택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의료기기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판매되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소모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 매출을 보자라고 한다면 소모품 판매 비중이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마진율이 정말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클래시스가 어떻게 보면 매출액에 비해 어떻게 보면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고평가가 받는 부분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성이 더욱더 커져준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매출 플러스 영업이익까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폭발적인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가 M&A 참여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찌라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갔던 모습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가 나오면서 다시 또 제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각에 대한 기대감, 삼성이 아니면 다른 대기업이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대감 면에서는 더욱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다 전고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최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의 진출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가 8만 원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원스럽게 잡아주신 목표가 저희 잘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약하게 밀리기는 하는데 오를 때도 빠질 때도 똑같은 건 있는데요. 외국인이 주식 계속 팝니다. 네, 수급이 많이 부족한 우리 시장이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 대기 자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현재 60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우리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또 전략을 유용하게 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거인의 시선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